네, 445페이지 여러분 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2회 이론 문제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자, 10문제 출제되는데요. 1번부터 7번은 재무회계, 또 8, 9, 10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한번 봅시다. 비품 취득원가가 400이라는 얘기고요. 전기에 1기 때 72만원의 감가상각을 했고 2기인 올해 다시 72만원에서 144만원 매년 72만원씩 감가상각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22년 1월 1일 비품은 400만원에 취득했다. 내용연수는 5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5년이면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모의고사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모의고사에 또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00만원을 5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400만원 나누기 5 하면은 80만원이죠. 1년에. 예. 연간 80만원씩 상각을 해야 되는데 72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비품의 잔존가치는 40만원이다. 40만원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00만원에서 40만원을 빼면은 360만원. 그래서 360만원을 나누기 5년 하게 되면은 7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잔존가치 40만원으로 보고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1번이죠. 2번 틀렸겠죠? 비품의 당기말 장부금액은 400이 아니고 400에서 144만원을 빼야 되니까 356만원이 되겠네요. 3번은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이 아니고 정액법으로 했어요. 4번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는 144만원. 144만원은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는 72만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았죠. 다음 2번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해야 되겠죠. 발생주의 회계에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그리고 기간별로 배분 개념이 있잖아요. 포함하지 않는다가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는 것이죠. 3번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표니까 현금주의로 작성을 해야죠. 4번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맞아요. 다음에 3번을 봅시다.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5천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5천원을 포함하여 50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3, 4번은 일단 틀렸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는 수수료를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할 때 수수료 포함하지 않는 게 딱 단기 매매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포함해야 돼요. 따라서 답은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단기 매매 조건의 취득 원가는 50만 원이다.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단가 결정 방법은 총평균법에 의한다. 그러면 평균 단가를 구해가지고 매출 원가니까 매출 수량에다가 곱해야 되겠습니다. 기초 재고액은 8만원 이것 더하기 매입액 36만원 더하기 매출액은 빼고 12월 31일 실제 기말상품 재고 수량은 120개, 수량 차이 3개는 정상감모고 2개는 비정상감모다. 정상감모 3개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니까 일단 요것 이전에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금액을 더하면 8만원 더하기 36만원이니까 금액은 44만원이 되는군요. 수량은 100개하고 400개니까 5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44만원 나누기 500개를 해서 평균 단가를 먼저 산출합니다. 880원이 나오는군요. 자, 880원이 평균 단가다 이 말이죠. 그러면 880원 평균 단가에다가 곱하기 매출한 수량 375를 곱하면 일단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880원 곱하기 375개 얼마 나와요? $33만원 나오죠. 자, 거기에다가 여기 수량 차이 중에서 3개는 정상감모입니다.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개는 880원을 곱해볼까요? 3개 곱하기 880원 2640원이네요. 그래서 요 3개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2640원. 3개 곱하기 880원 하니까 더하면 33만 2640원이므로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33만 2640원. 가능하시겠죠?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인 토지를 1억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약소금으로 받았다. 이 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개했다면 이를 수정하는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대변의 토지, 차변의 받으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게 받으름이 잘못된 거예요. 받으름은 매출 채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면은 받으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을 처분했어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상품이 아니죠.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 미수금으로 분개해야 됩니다. 미수금. 그러면 받으름을 없애주고 미수금으로 바꿔주는 분개를 찾으면 되겠죠.
바드름을 대변에 기입하고 미수금이 차변에 오는 분계는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수정하는 분계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바드름. 이렇게 하면 수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바드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네. 바드럼 관리는 네, 바드름 관리는 우리가 이제 그 미수금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해서 관리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네, 바드름 관리로 관리는 해요. 근데 개정 과목 회계상 개정 과목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조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10만원에서 매출원가 4만원과 대손상각비가 판매관리비니까 여기까지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여기까지 10만원에서 7만원을 빼면 여기서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발행 내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1000주를 발행했습니다. 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발행 금액은 한 주당 7,000원으로 할증 발행을 했네요. 발행비가 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주식 발행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분계는 조금 이따 써보기로 하고 우선 먼저 옳지 않은 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본금 증가할까요? 당연히 증가하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당좌자산 증가합니까? 네,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이 증가하죠. 자본잉여금 증가합니까? 네, 증가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한 주당 2,000원씩 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합니까? 네, 여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7번 주식 발행에 관련된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700만원에서 5만원을 빼면 695만원이죠. 이렇게 분계 가능해야 돼요. 분계 가능하시겠죠? 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에서 만약에 제가 주식 발행비
5만원 어떻게 처리했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답변은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네. 주식 발행비 5만원은 이 회계 처리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했다. 이렇게.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키거나 만약에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하라고 그랬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비를 뭐 판매 관리비로 비용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는 초과금에서 차감시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한다. 이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본금이 증가한다. 요게 자본금. 당좌 자산이 증가한다. 요게 당좌 자산.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요게 자본잉여금. 네.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요 7번과 같은 문제의 요 회계 처리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유상증자의 기본 분계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가 나온 거고요. 8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입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맞죠? 2번 생산 및 유통 단계의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맞습니다. 거래세이기도 합니다. 거래 징수한다고 그러죠. 부가가치세는. 3번 소비금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누진세에 해당한다. 소비금액이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세율은 단일 세율입니다. 10% 단일 세율이죠. 누진세가 아니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다음에 9번을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 대상 거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 거래이다. 네,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과세겠죠. 2번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 거래이다. 네, 재화의 수입은 과세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만약에 2번 보기가 말이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 거래이다. 그건 틀린 거예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2번 맞아요. 3번 주식의 양도는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네, 우리가 주식 양도 해보고 부가가치세 내본 적 없죠? 네, 우리는 우리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을 재화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상품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 거래이다. 잘못됐습니다. 과세가 아니다. 상품권도 유가증권이잖아요.
예, 상품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과세가 되느냐?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 상품하고 교환할 때 그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상품을 소비할 때. 유가증권 자체만으로 그것을 살 때 부가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이거. 우리가 상품권은 현금 대용증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상품을 소비할 때 그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상품권을 사고 판다 해서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다음은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과세 표준이 얼마냐?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을 했다. 외상 판매액 과세 표준이죠. 부가세 과세하죠. 10개월 할부 판매 530만 원인데 할부 이자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네, 할부 이자도 과세에 됩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돼요. 견본품의 제공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견본품 샘플이라는 거죠.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매각 면세입니다. 토지는 면세제와. 그러므로 과세 표준은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2030000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모의고사 2회에 지금 재무회계 7문제하고 부가세 3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온 편이다. 네, 별로 까다로운 문제가 안 보여요. 까다로운 문제 1개 정도 끼어 있으면 조금 어려운 거고 까다로운 문제가 2개만 있어도 여러분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처음 보는 문제, 이게 까다로운 문제죠. 처음 보는 문제가. 여러분이 풀어본 경험이 있는 문제는 경험을 살려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면 그게 이제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시간 드려볼까요? 없으십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에코푸드 모의고사 2회 에코푸드로 로그인 해주세요. 모의고사 2회 에코푸드. 준비되셨죠? 자, 어떤 회사인지 보겠습니다. 빵류, 과자류를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 2문제 나왔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 나왔습니다. 지급어음 명세서인데요. 어음 관련된 거는 입력사항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야 되는 것도 기억이 나셔야 되겠네요. 에코푸드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어음 등록을 먼저 합니다. 2번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하시오. 그리고 나서 초기 2월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에코푸드 프로그램 실행하셨으면은 어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래처별 초기월을 일단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지급어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초기월을 해야 되는데 이거죠. 이거 여기 기능모음 눌러보세요. 기능모음 눌러보면 거기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어음 등록이 있죠. 기능모음 눌러서 어음 등록. 그러면 여기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어음 등록했던 것과 똑같은 창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이제 거기 비고에 있는 어음 수령일부터 입력하는 거예요. 수령일 2022-1230. 어음의 종류. 어음 번호를 보니까 전부 숫자로 되어 있죠? 전자예요. 4번 전자. 금융기관 국민은행이네요. 거기 비고에 나와 있죠? 국민은행 당좌. 어음 시작번호 뒷칸에다가 004 2022-1230 1234 5678 9 엔터. 매수 하나 1 엔터. 그리고 밑에 등록.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음 등록 이제 하나 했습니다. 자, 수행과제 1번이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한 거고요. 2번 거래처별 초기월 이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급어음 계정 과목 보이잖아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네. 거래처를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네요. 거기 표에. 그럴 때는 검색이 필요 없습니다. 7117 바로 입력하면 거래처 입력될 거고, 만기일자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2023-0330.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찾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등록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국민은행 당좌에 있는 004-202-1230으로 시작되는 거. 맨 위에 있는 거네요. 네, 맨 위에 있는 거 확인. 금액을 입력합니다. 8 플러스 엔터. 발행일자 여기 입력합니다. 2022-1230 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발행일자까지 입력하시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자, 밑에 차익이 0 나왔습니다. 요 탭의 닫기를 눌러서 조금 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차익이 0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지급어음이나 받을어음이 나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다른 것보다 입력 항목이 좀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여기서 실행해야죠. 그래가지고 요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읽어보자면은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매출액부터 맞춰봅니다. 전력비 고쳐야 되겠습니다.
법인세가 누락이 됐네요. 한 두어 개 고치고 나서는 당기순이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맞았죠? 그러면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당기순이익이 딱 맞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쉬운 거 두 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쉬운 거 두 개가 또 맨 뒤에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를 빨리 하러 간다 이겁니다. 예. 자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나는 조금 아슬아슬하다 하면 최대한 점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쉬운 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낫죠. 저 뒤에 있는 거 쉬운데 시간 없어서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461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를 먼저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제 이 웹페이지에서 시험을 보니까 막 여기 왼쪽에 이 조작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사전 테스트 해볼 때 화면 위로 아래로 어떻게 옮기는 게 빨리 이동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연습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전기분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 문제예요. 전기 당좌 비율 공식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열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왼쪽 거 여기서 열면 에러가 안 나죠. 뭐 에러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기분 거니까. 여러분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재무상태표에서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에러가 현재는 납니다. 전기분 거니까 관계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당좌자산 이걸 계산기에다 입력하시고, 나누기 유동부채 내려와 가지고 계산기에 입력하시고, 그리고 라인 삭제 곱하기 100 하시라 이거. 네, 354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려울 게 없죠? 그 다음 또 재무상태표네요. 네,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냐? 전기 자기 자본 비율. 자, 전기분의 자본 총계 나누기 자산 총계 곱하기 100입니다. 자, 지금 재무상태표 열려 있죠? 전기의 자본 총계 여기 있죠? 네. 계산기에서 자본 총계 계산기에 입력하고 463350000이죠? 나누기 자산 총계 저 위로 올라가야 자산 총계가 나오죠? 661 이건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100. 네,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70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 이거는 별도의 평가 문제 없이 바로 여기에서 4를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8점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건 요 자체가 문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뚝쭉 올라가 가지고 거래자료 입력 문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볼 때는 449페이지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실력 발휘를 해야죠. 진짜 실력 발휘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자, 1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로 우리 연습했던 적이 있죠. 자료 설명.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네, 출금 전표로 작성해 가지고요. 세금과 공과금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니까. 자,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2월 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구분은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817번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 적요 다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472860 보이죠? 숫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해주세요. 두 번째,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 1월분 우리 BC카드 이용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네, 카드 이용대금은 그동안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했죠. 그 부채를 오늘 갚았다는 겁니다. 통장에서 이체시켰으니까.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그런 분계가 되겠네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5일이죠. 일반 전표 날짜를 15일로 바꾸고, 자산 감소 대변이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2452 400원. 차변의 부채 감소 미지급금. 여기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BC카드 금액은 똑같이 2452 4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 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 자, 산재보험료는 가끔 문제에서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는데, 보험료로 회계 처리할 것, 이런 지시가 많았어요. 자, 2월 20일 1월분 산재보험료의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연체 추가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연체료, 이거는 좀 개념 과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수행과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하라. 계속 보험료로 하라는 지시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납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 추가금은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체료까지 보험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체료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우리가 출금 전표로 쓰게 되면 이게 두 건의 전표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 전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일단 현금을 먼저 연체료 포함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납기 후 금액 11만 9,800원이 대변의 현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날짜는 2월 20일이죠. 자료 설명에 있는 요 날짜로 입력해야 되겠죠. 원래 1월 20일 날 납부해야 되는데 2월 20일 날 납부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월 20일로 날짜 고치고 대변에 101번 현금 쭉쭉쭉 엔터로 가가지고 납기 후 금액 119800 그리고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납기 내 납부할 보험료가 됩니다. 납기 후가 아니라 거기 위에 있는 보험료 118600원입니다. 요 차액이 1200원이 바로 가산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내는 것은 잡손실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차변의 영업의 비용인 잡손실 960번 1200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을 납기 후 금액으로 일단 입력하고 그리고 납기 내 금액을 보험료로 입력하고 차변에 나머지는 차변의 잡손실로 이렇게 입력해 주면 쉽게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어음 관련 거래가 항상 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만기 문제는 쉽게 낸 거예요. 자, 3월 15일입니다. 주식회사 카카오 브라운에서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어음 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던 받으러음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작업을 2번 해야 되죠. 2가지. 자, 그래서 3월 15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죠. 3월 15일 받으러음을 만기가 되면 대변으로 가야 됩니다. 4번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 거래처는 카카오 브라운에서 받은 것이다 그랬죠. 카카로 복사 검색하시고 금액은 660만원 차변에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됐죠. 예. 102번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 660만원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자, 만약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심료 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좌예금에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추심료 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좌예금은 당연히 5,000원 줄이겠죠? 자, 그러면 그 5,000원을 뭘로 처리하겠습니까? 응? 5,000원 뭐라고 뭘로 처리하죠? 네. 처분 손실? 이건 처분 손실이 아닙니다. 수수료 비용. 네.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800번대. 만기 때 추심료가 은행에서 요구하면 추심료를 지불하고 잔액이 통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추심료는 판매 관리비인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 자,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언제 기입하는 것이냐면은 할인, 어음 할인했을 때. 할인이라는 것은 만기 전에 어음을 은행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5번 문제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전기에 더 샤인의 부도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이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습니다. 받으러 이거 안 했구나. 네, 수행과제. 네, 받으러 현황에 반영을 안 했어요. 조금 전에 문제. 네, 지금 합시다. 자, 받으러 줄 클릭하시고 F3 눌러서 해야 되죠. 여기를 만기로 바꿔야죠. 4번 어음 상태를 만기로 바꾸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선택. 만기는 이렇게 어음 번호로 선택만 하면 끝나죠. 네, 어음 관리까지 잘 끝냈어야 되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전기에 더 샤인 주식회사의 부도로 대손 처리를 했어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 통장에 입금됐어요.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가 그 대손 처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손 상각비 또 대손 상각을 하면서 대손 충당금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몇 가지 문제 풀어봤었는데 생각나실 거예요. 자, 대손 처리된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되면 그걸 뭘로 다시 보충한다? 대손 충당금으로 보충한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차변이고 대변이 대손 충당금이 되는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면서 대손세액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대손세액 관련 회계 처리는 여러분이 이제 TAT 2급 할 때 이거 우리 공부할 거예요. 대손세액에 관한 거. FAT 1급은 우리가 대손세액에 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시험 문제 안 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손세액 걱정 말고 요 473만 원 모두를 다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면 돼요. 3월 24일 일반전표에 차변에는 103번 보통예금 기업은행 4730000 대변은 대손 충당금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대손 충당금 하면 코드가 엄청 많을 텐데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번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예, 109를 골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료 설명을 보니 그렇죠.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 외상 매출금이 108번입니다. 그래서 109번을 반드시 써야지 111이나 113이나 115나 이런 코드를 선택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다음 코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꼭 109번으로 하셔라 하는 거죠. 네, 방향키로 쭉 가서 4730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거래처 코드는 보통예금의 은행 코드만 넣어주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거래처 원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넣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시험과 관계없이 실무를 하는다라고 하면은 적요에다가 이 대손 충당금이 갑자기 3월 달에 웬 대손 충당금이냐? 대손 충당금 설정은 기말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3월에 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지? 이게 이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요에다 써주는 게 좋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게 시험이 아니라면 이걸 써줘야 되겠죠. 더 샤인 외상 매출금 회수 대손 처리 분이다. 이렇게 적요를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대손 충당금 원장을 나중에 볼 때
3월 24일 날 갑자기 대손 충당금이 이게 뭔가? 예, 저교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날 더 샤인의 외상 매출금 회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더 대손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한 거니까 이걸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가 충당을 했구나. 장부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겠죠. 그래서 실무할 때는 적요란에다가 최대한 여러분이 나중에 장부를 줘야 할 때 이게 뭘까 고민을 덜어주려면은요 이런 정보를 최대한 적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처 코드나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 충당금을 거래처별로 원장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는 넣을 필요가 없겠다. 네, 대손세 관련된 것은요 TAT 2급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때 지금 FAT 1급 수준에서는 이 정도 분계만 알면 평가 시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고요. TAT 2급은 이 대손세 공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손이 발생을 하면은요 외상매출금 안에는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부가세를 거래처로부터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환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외상매출금을 받게 됐네? 그러면 다시 내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대손세액으로 처리한 부가세가 가령 70만 원이 4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40만 원 증가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만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손세액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 혹시 요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손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FAT 1급에서는 하라고 문제는 안 내겠지만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더 해야 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대손세액 관련 회계 처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외상매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값 못 받는 건 못 받는다. 우리가 손해 봤어요. 우리가 거래처 관리 잘못하고 판단 잘못해서 영업을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세금은 안 받은 세금을 우리가 미리 냈잖아요. 부가세 신고해버렸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에 낸 것을 돌려받아야죠. 그게 대손세액 공제제도예요. 대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돌려줍니다. 대손이 발생했다는 걸 증명을 하면. 그 세금 계산서 첨부해가지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건이 회수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진 신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받았으니까 그 공제 받았던 걸 다시 부가세 예수금으로 발생시켜야 돼. 그때는 이 분계가 대변에 대손세액 공제 받은 것만큼 부가세 예수금 땡땡땡 얼마 하고 그걸 뺀 나머지만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이 된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없다고 본다 이런 얘기. 이게 고려하지 말 것 없다고 생각해라.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부가세 문제로 넘어가서 같이 해보겠습니다.